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장마철만 되면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괜히 몸이 축 처진다.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자겠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저도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요. 최근 연구들을 들여다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의 대부분이 몸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 오면 창문 닫는 거요? 땀 안 흘리니까 물 덜 마셔도 된다고요? 아프면 일단 누워 쉬어야 한다고요? 전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혈압 변동, 관절 통증, 곰팡이균 증가, 식중독 위험까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비바람이 아니라 실내 생활 습관에 있다는 걸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 여름 몸이 진짜로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마철에 창문 꼭 닫아두는 습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비 오는데 창문 열면 습기 들어오잖아요. 더 습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환기를 전혀 안 하면 실내 공기 중 곰팡이 포자 수치와 세균 농도가 오히려 야외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침대 매트리스, 소파, 쿠션, 베개 이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스펀지처럼 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예요. 그 안에서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그걸 계속 호흡하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죠?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에서도 장마철 실내 공기 오염이 외부 오염보다 25배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비가 와도 하루 23번은 짧게 환기하세요. 딱 10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두는 게 전혀 안 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가 직접 치지 않는 창문부터 열면 습기 유입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향하게 틀어놓으면 공기순환이 훨씬 잘 됩니다. 제습기가 있는 집이라면 환기하면서 동시에 틀어두세요. 환기 후 제습기가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침대 이불은 이틀에 한 번 정도 털어주시고 가능하면 선풍기 바람을 좀 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호흡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장마철에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이건 정말 흔한 실수예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비 오는데 덥지도 않고 땀도 별로 안 흘리는데 뭘 또 물을 마셔. 그런데 이 생각이 진짜 위험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오히려 몸속 체온 조절이 더 힘들어져요. 땀이 잘 증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에서 수분 공급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올라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심하면 어지럼증, 두통,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갈증 신호 자체를 몸이 늦게 보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바로 신호가 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 자체가 둔해져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커피나 녹차, 이런 카페인 음료를 물 대신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몸 안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탈수가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 68잔, 약 1.1, 5리터의 물을 목표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마시는 루틴을 만들어두면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능해요.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미네랄이 살짝 들어있어서 물 대신 마시기 정말 좋습니다. 오이나 수박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관절 통증이 심해졌을 때 무조건 누워 쉬는 습관. 장마철에 무릎이나 허리가 더 아파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기압이 내려가면 관절 주변의 조직과 액체가 팽창하면서 압력 변화가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져요. 비 오기 전날부터 무릎이 쑤신다는 게 다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아프니까 일단 소파에 누워있자. 움직이면 더 아파질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 생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무리한 운동은 물론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움직임이 없으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관절 주변에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적당한 움직임입니다. 집 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1015분 실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관절 건강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이런 가벼운 동작들이 혈액순환을 살리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양말입니다. 여름이니까 맨발로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집 안바닥이 차가우면 발이 차가워집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발에 있는 혈관이 수축해요. 그 수축이 다리 전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름에도 실내에서는 얇은 양말 하나 신어주세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네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장마철 식중독. 많은 분들이 식중독을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야외에서 먹는 음식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식중독 발생의 상당수가 가정 내, 즉 집에서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마철은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요. 세균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보통 세균은 460 사이에서 빠르게 번식하는데 장마철 실내 온도는 딱 그 범위에 들어와요. 게다가 습도까지 높으면 증식 속도가 2배, 3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위험합니다. 끓였으니까 괜찮겠지.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어젯밤에 해놓은 건데 뭐. 끓인다고 모든 세균이 죽지는 않아요. 일부 독소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거든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냉장 온도에서도 세균은 살아있고 천천히 증식합니다. 34일 지난 반찬은 장마철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은 이렇습니다. 김밥, 상온에 2시간 이상 두면 위험합니다. 나물류, 물기가 많아서 세균 번식이 빠릅니다. 생선과 해산물, 단백질이 풍부해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음식은 되도록 한 끼 분량만 만드세요. 남은 음식은 빠르게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이틀이 지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게 낫습니다. 냉장고 온도는 4 이하, 냉동실은 마이너스 18 이하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냉장고를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꽉 채우면 냉기순환이 안 돼서 안쪽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장마철 건강관리의 핵심 수면입니다. 비 오는 날 왜 유독 무기력하고 우울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날씨 탓, 기분 탓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예요. 햇빛이 줄어들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줄면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조량이 줄면 멜라토닌 분비 패턴도 흔들립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낮에 멜라토닌이 과하게 나오면 낮에 졸리고 밤에는 오히려 잠이 안 오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낮엔 피곤하고 밤엔 잠 못 자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끊어야 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여세요. 흐린 날이어도 실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해두는 게 좋아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뇌에 지금 낮이야 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 20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밤 11시, 12시까지 TV를 켜두세요. 이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뇌가 잠들 준비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끄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시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장마철에 가장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장마철 건강을 지키는 핵심 5가지입니다. 첫째, 창문 닫지 마세요. 하루 23번 짧게라도 환기하세요. 둘째, 물 꼭 드세요. 갈증 못 느껴도 조금씩 자주 드세요. 셋째, 아파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누워만 있으면 더 나빠집니다. 넷째, 음식 보관 조심하세요. 장마철 냉장고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수면 루틴 지키세요. 아침에 밝은 빛, 밤엔 화면 끄기. 이 5가지 특별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의 차이는 여름이 끝날 때쯤 되면 몸이 확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장마철에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때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작은 이상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감, 통증, 무기력함, 이 영상에서 나온 방법들 먼저 실천해 보시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꼭 병원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도와드리려고 이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장마철에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드셨나요? 무릎 통증인지, 불면증인지, 아니면 무기력함인지 댓글 보고 다음 영상 주제 정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